다 같이 어떤 파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파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초 힘의 성격으로 치환을 시켜버리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기초 힘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힘들은 어디서 왔나? 별들의 공전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정 별이 질량이 큰 별들이 목성같이 큰 별들이 확 공전 한번 때렸을 때 나오는 소리하고 수등같이 찌끔한 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나오는 소리가 같겠나? 당연히 다르죠. 왜 우리는 음계도 처음에는 5음계수다가 그 다음에 7음계수다가 그 다음에 11음계수잖아요. 왜 5음계수지? 오행성이니까. 왜 7음계수지? 음양오행하면 7개잖아. 음양은 해마다이잖아. 네, 그거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다 합하면 7개가 되는 거지. 왜 12음계수지? 12달이잖아. 지구에서 그 해달과 지구의 어떤 규칙적인 어떤 순환 질서는 12개로 모델링이 돼서 들어오죠. 그럼 인간이 감지하는 게 12개 모델링의 기운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업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요리조리 섞어서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걸 도미솔, 도파라 이런 식으로 화합 만드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가만 보면 수학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맞죠? 협화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협화음은 서로가 만났을 때 어떤 삼각형, 사각형처럼 정각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그 형태적인 장애 질서가 나오면 그게 협화음이 되는 거고, 형태가 형성이 안 되고 무너지는 각도로 서로 만나게 되면 불협화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취하고 어떤 소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 평균율이니 순정율이 이런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순정율이라고 하는 거. 평균율이라고 하는 거는 근대에서 뭐 여러 학기 이게 합주하려고 일부러적 만든 거고, 기술적으로 만든 거고. 어쨌든 이거 평균율도 그렇고 순정율도 그렇고 얘네들 가지고 화학을 만들 때는 전부 수학적 질서가 있잖아. 그럼 이 수학적 질서는 그럼 수의 질서를 도대체 처음 얻지만 인간은 수학을 어떻게 하겠냐?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수학은 천문학에서 나왔어요. 그럼 천문학에서 수학만 나와? 다 나왔어요. 나머지 다. 과학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천문학에서 종교도 나오고 신화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상상하면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역사적 상상을 하고 인간들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제가 도레미파를 가지고 색깔 변경시키는 거는 금방 납득이 되시죠? 그럼 도레미파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거. 이거 옛날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세상은 다 음양오행이 굴리는데 음양오행을 색깔로 표현하면 오방색이 되고 오방색깔이잖아요. 그걸 소리로 표현하면 궁상각시우가 되고 자음으로 표현하면 안설술추가 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해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간의 장부로 표현하면 간신비패신이 되고 이걸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히로 에락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은 그 색깔, 그 소리, 그 계절의 기운을 나타내는 형태와 색깔과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오장육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동질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예컨대 목기운이 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면 간이 반응을 한다는 거야.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432Hz가 음악 치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Hz입니다. 432가 아시다시피 라음을 기준음으로 잡죠. 근데 우리가 음악은 좀 아시니까. 근데 애들은 물어보면 왜 라음을 기준음으로 잡아요? 그럼 듣기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 듣기 편해요? 라음이 왜 듣기 편해요? 사람이 들었을 때? 사람의 인체 주파수하고 공명해요. 우리 인체 주파수가 432Hz예요. 그럼 사람의 인체 주파수가 왜 432Hz예요? 애들은 계속 묻잖아. 애들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애들 질문을 피해가지 말고 맞닥뜨리면요 독개칩니다. 진짜입니다. 독개쳐요.
왜 사람이 이렇죠? 사람은 물의 변형이거든.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거든. 물의 주파수가 사람이거든. 그 물의 주파수가 지구의 주파수이기도 하거든. 이걸 리만 공룡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또 이거 가설이 아니에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건 모르죠. 근데 왜 하필 사담이에요? 왜 사담인가 하면서 자 누군가 계산기 꺼내가지고 25,920 나누기 60에 보세요. 25,920 나누기 60. 60. 430이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25,920이라는 어떤 숫자하고 60이라는 숫자를 그걸 나눠보니까 사람이가 나오네? 그러면 이 60이라는 숫자가 표시하는 우주운동이 될 거고 25,920이 표현하는 우주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삼이라는 파장이 나왔어요. 이 파장이 물질을 만들어내면 이게 물이 됩니다. 그러면 60과 25,920이라는 이 숫자는 뭐가 만들어내나? 하늘의 별들이 이 숫자를 만들어낸다. 별들의 공전 자전에 어떤 그 궤도와 궤적이 어울리는 이 간섭작용이 이 숫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아, 신기하죠? 처음 들으니까 어렵죠? 처음 들으니까 어렵죠? 이건 그냥 단수입니다. 근데 한번 진짜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지금 제일 많이 납득이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우주에서 별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 별들이 움직이는 거에서 얘들이 움직일 때 다 힘이 발산이 되니까 이 힘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발산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궤적과 궤도를 가지고 서로 상호 간섭작용을 해요. 그러면 파생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60이라는 이게 숫자지만 에너지 값이기도 해. 60이라는 에너지 값을 발휘하는 어떤 회전운동이 있고 25,920이라는 에너지 값을 발휘하는 회전운동이 있어. 두 개가 간섭작용을 일으켰어. 나눠져 버렸어. 그럼 사이사이 뽀래 432 하는 파장이 나온다고. 그럼 432라는 파장이 한 번 나오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버려. 그러면 파장이 축적된 뭐가 돼? 물질이 돼. 진동과 입자의 관계는 물리학에서 기본이잖아. 진동이 축적되면 입자가 돼요. 그 입자를 우리는 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얘로부터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나머지 작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게 바로 동양의 음양 모양에서 수태극이라는 거예요. 수가 태극이고 태극의 분화가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양에서. 근데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 옛날 사람들은 사상의 것을 알았던 게 아니고 우주작용의 근원적인 형태가 물질로는 수다. 그 수가 나머지 작용들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속에 학문적으로 보자면 영어는 한국과 다 들어왔잖아요. 수학 들어왔죠, 천문학 들어왔죠, 음악 기술 다 들어와요. 무용은 안 들어올까? 무용은 안 들어올까? 인간의 몸의 움직임에 아무 무질서하면 무용이라고 안 하죠. 막춤을 무용이라고 안 하잖아. 그럼 인간의 다지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한다면 거기에도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까요? 인간이 뭘 기초로 해서 처음에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원시인들이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 자, 이제 더 얘기 안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예술의 뿌리가 우주적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색깔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소리란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인간의 사지 발달은 어떻게 생겼나? 인간의 신경은 뭐에 자극을 받아서 의식으로 전환이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주적 기원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범위를 제한해버리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맞죠?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 순간 의식이 제한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의식 확장에 꼭 필요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의 주술적인 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인간의 상상력이 폭발을 합니다. 이걸 넘어서려고 사람들은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무용이 되고, 음악이 되고, 미술이 된 거죠.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제반 학문이 된 거죠. 예술은 표현하는 거지만,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삼키고 삼켜서 저기 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다리 만들려고 하는 게 종교가 된 거죠. 아니가 그렇게 해서 학문예술 종교라고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인간이 스스로 신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근데 아까 제가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좋은 교사가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좌절감이 들어요. 나는 알고 보면 지질한데 나는 알고 보면 못났는데 나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희생망인데 근데 이게 있죠. 내가 현재 좋은 인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겠어. 이건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주적 상상적 연결이 안 돼 있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주적 기초가 없는 예술은 그거는 장난이다. 그냥 애들 장난이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은 그걸 의식 못하고 자기가 설사 그 영향을 받고 있어도 의식을 못하고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실제로 사기나 장난 같은 일을 예술이라고 우기는 애들도 있고 네. 변기덩어리 갖다 놓고 몇 억씩 받는 애들 있잖아요. 네, 변기에 낙서해놓고 몇 억씩 받는 이거 미친놈이지. 이거 제가 그래서 현대미술은 아이고 잘들 논다 싶어. 이거 말장난이다. 그냥 유희다 유희. 그냥 말장난이고 막 아무데나 붓으로 막 뿌려놓고 뭐 내가 유명인이니까 몇 억이고 막 거기다 이상한 철학적 이상한 개별적 의미 부여해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거는 그런 거 빼고 그런데 실제 내가 예술 행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약간 예를 들었던 그런 우주적 연결을 못하는 의미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좋은 교사가 되는 거라는 거, 그건 납득이 되는데 현재 내가 좋은 인간이 아니라서 좌절감이 들듯이 현재 내가 우주적 상상력이 없어서 좌절감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에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열어서 연결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을 먹으면 우주령이 내려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주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여는 순간 우주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저는 체험 없는 철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는 순전히 계산이기 때문에 인텔렉추얼 컨셉 이게 지금 우리의 이성인데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건 인텔리전스예요. 근데 그건 계산 능력이에요. 그런 추상화를 통해 가지고 학문을 하는 그가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면 할수록 인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인간을 표현을 해도 인간의 본성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 인간관 그런 건 쓸데없다. 전일적 인간관이 필요한 거지 과학적 인간관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인간은 물질로 치환이 안 되거든. 인간의 영혼은 물질로 치환이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환상이다. 실제로 우리가 환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실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마치 종교 시절에 사람들이 종교를 맹신했듯이 과학 시절에 과학을 맹신하고 있다. 눈앞에서 안 되는 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순이 벌어지고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과학을 맹신해. 과학 때문에 망쳐놓고 과학으로 극복하려는 게 왜 말이 되냐. 사람들은 막연히 지금의 인류의 위기를 과학이 구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이없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지금의 기후위기, 지금의 어떤 뭐 전쟁과 기후와 빈곤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과학이 만든 문제 아니야? 이 문제를 만들어서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건 그냥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다 논리 알잖아. 기초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래서 빨리 과학 그 욕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에서도 취할 바가 있죠. 과학은 이 세계의 절반의 진실을 다루고 있다. 딱 절반의 진실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거를 도구적으로 쓸 수는 있다. 그런데 과학이 다라고 하는 순간 망한다. 과학이 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이 훼손된다. 그러면 좋은 예술, 이제 우리 좋은 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인간입니다. 좋은 예술은 우주적 예술이다. 단지 우주적 논리적 근거를 가져야되는 그게 아니고 우주에 닿을 정도의 인간의 내적 상상력이 발휘된 예술. 그 예술이 좋은 예술이다.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는데요. 그렇겠지. 돈이 안 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우주가 알아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주령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그게 내가 사실은 한 명의 인류적 존재로서 우주적 존재로 살아가는 길이다. 나는 지금 당장 굉장히 작은 일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 나의 생활 방향은 당연히 다들 좁죠. 그럼 내가 여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가는 우주적일 수 있다는 거야. 우주적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 역사적으로 진짜 대단하고 귀한 것들은 정말 그때 발견의 순간이나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 진짜 촌스러운 어느 구석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류의 보물이 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의 삶이 그런 흔적을 남기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그걸 남기든 못 남기든 내가 그런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나아지잖아. 내 삶은 나아지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술가가 되고 내가 교사가 되겠다. 더군다나 근데 우리는 맨날 교사가 되면 공무원들처럼 막 기를 해야 되고 예술가가 되면 막 상상하고 근데 우리는 이 상상력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져보고 이 룰은 또 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도 별로 안 따져보고 근데 잘 따져보면 이 두 개가 상충될 수가 없다라고 이 두 개는 같이 간다. 그리고 뭐 현실적이고 행정적이고 그런 건 우리가 살면서 늘 맞닥뜨려야 되는 것들이지만 저는 속으로는 무시하고 겉으로는 대충 맞춰주고 삽니다. 겉으로 안 맞춰주면 불법행위가 돼서 대충 맞춰주고 속으로는 솔직히 철저히 무시합니다.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삶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도 그렇고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까지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을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까지 구조적 위기를 불러 일으켜 놓고 여전히 반성 못하고 여전히 구조를 못 보고 그런 걸 못 보고 그렇게 가는 세상은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나가서 광화문에서 뭐 대보를 한다고 나아지겠어? 분신을 한다고 나아지겠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나아지겠어요? 우리 반원들은 자꾸 나보고 대통령 되라고 그러는데 내가 쌤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다. 니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 쌤이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니들이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근데 괜찮은 인간이 우울한 인간은 아니잖아. 괜찮은 인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뭐 꼭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선의만 집어내도 된다. 아이고, 이게 제가 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 꼰대처럼 그냥 공감이 됐다고 혼자서 막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안 얘기를 그쵸?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네. 제 수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뭐 중세, 르네상스, 뭐 동양과 서양을 거쳐서 지구에서 약간 별까지 갔다가 진짜 거기 돌았잖아.
영화의 끝은 해와 달과 별이네. 네, 그러네요. 맞아요. 안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다들 정리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예술, 좋은 그렇죠. 사람. 가장 시급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좋은 사람, 좋은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 갑자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갑자기 뭔가 우주적 기운을 받으시 앞으로 우주적 대단하신 분들로 아, 그러면 지금 복음이 내려온 거예요. 네 뭔가 이 자리에 복음이 무슨 말? 복된 소리. 네, 복 짓는 소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뭔가 성리의 의욕이 좀 생겼다. 그럼 그게 복된 일이에요. 선생님 조금 생기시나요? 책임감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소통을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어떤 학생한테 그 사람의 평생을 가지고 갈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인상도 될 수 있고 나쁜 인상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선의의 의지를 가지고 안 그러시거든요. 아, 이거 우주의 기운으로 다 끌어. 그러니까 오늘 사실 것만으로도 이 자리가 만들어지겠다. 네, 우주의 기운으로.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든지 일단 선생님들 한 분씩이라도 한번 쭉 돌면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고 선생님이 가진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쇼케이스 하나씩 잠깐씩 우리를 정말 궁금증을 자극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있다는 그리고 핵심적인 게 정말 부주령 네 부주령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어떤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긴 시간에 우리를 홀리게 하셔가지고 말빨로 홀리게 하시면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청함하고 처음에 저희 인사나 이런 거 못해가지고 네, 그거 저는 왕정입니다. 네. 또 수혜 선생님 네, 저는 이수희입니다. 저는 그냥 듣는 내내 제 반성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교사로서도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아이들에게 그 가르침이 예술적 가르침, 이게 우리의 처음에 그걸 본질을 많이 잃었구나 이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의 제 1회 선생님인데 제가 그래도 교사로서는 많이 반성하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 아이한테도 너무 적용이 안 된 정말 유물적만 너무 이렇게 한 것 같구나 해서 오늘 계속 들으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문화예술사 그 과목에서 그 예술 개론에서 얼마 전에 스타일드 학교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선배 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들어보니까 너무 이 학교하고 비슷한 점이 8년 동안 담임도 안 바뀌고 교과서가 없고 예술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 솔직히 영상을 보면서도 나도 저런 선생님이어서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에 와서도 보니까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단계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좀 아이들한테 뭐든 막 가르쳐 보려고 뭐 한계라도 막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저는 윤옥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학원 수업하면서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도권이 변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적인 것들 그냥
배경이고 사실 너무 맹랑하다. 이게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도가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생각이 엄청 강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에 조금 변화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랑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김연희라고 하고요. 저도 전문 예술가로서 전공도 키우고, 전공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냥 일반 학생들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결국 내가 무엇을 가르치셔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움직임을 통한 즐거움을 넘어서 조금 저로 인해서 어떻게 무엇을 들어야 하나 무엇을 하는 생각에 조금 초점을 조금 더 인간 본성이라고 하죠. 약간 그쪽에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 예술을 좀 지향하는 그런 교사, 예술 무용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정으로 좀 그렇게 학생들을 만났지만 가면 갈수록 좀 그냥 예술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냥 그 존재와의 만남으로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즐겁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싶다 좀 생각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저희 모임의 취지나 또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강의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선생님한테도 너무 좀 막연하고 너무 또 거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잡히지 않는 주제를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도 하였고 또 선생님도 주시는 것도 그런 걸 또 주시네요. 이제 좋은 우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뭔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뭔가 우리가 잡고 보고 현장에서 뭔가 실험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저희의 태도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이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닌가. 저희가 어쨌든 이러한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어서 너무 좋고 이제 이런 주제로 다음에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현장에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하는 사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예술교사 선생님들은 사실 만나는 학생들이 어쩌면 학교 이제 정년하시는 담임 선생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교에 들어가면 각 반씩 만나는 수를 저희가 세워보면은 어쩌면 어떤 20대에 그리고 60대 정년을 퇴직하시는 학교 담임 선생님들보다 몇 배로 많은 학생들을 사실 만나기는 하는 그런 엄청난 데이터와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많은 시도들을 하시고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그런 예술적인 방법들을 조금 어떻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또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는지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리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지금 선생님이 이런 것에 대한 배경과 그 뿌리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관계 맺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은 또 저희의 이런 다양한 또 생산력들 수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을 한번 기약해 네. 홍보 없어.
실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그 우주인데 나에게는 나에게식의 우주의 변화다 했잖아요. 내맘 먹는 게 나라는 우주가 변하는 거다. 나와 관계 맺는 우주가 변하는 거. 우리는 그 이상의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깝깝증을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나를 변한다고 되나 이거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변하는 게 다다. 그거 말고는 없다. 제도의 변화 그런 건 네. 그런 거야말로 시대 전체 거대한 구조들은 자기의 질서, 자기의 생리를 가지고 또 가는 거거든. 예.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결심밖에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래서 내 결심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일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런 나라는 개인이 작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좀 뭔가 탈출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홍보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발도르코 교사 양성 과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학교가 아카데미 과정 운영하는 건 뭐 우리 학교 양평자유학교 뿐입니다. 근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그 장학생은 2년 과정입니다. 2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그 진행되는 정규 강의 320시간 더하기 알파를 다 무료로 다 듣는 겁니다. 다 듣고 그 장학생이 되는 동안은 뭐 이제 장학생도 일종의 혜택이니까 학교 관련된 어떤 어떤 간단한 교류나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적인 건 전혀 없고요. 장학생 끝나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하게도 이 장학생 과정을 마친 분들을 우리 학교의 교사로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런 코스 워크가 있으니까 혹시 발도르프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아카데미는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이제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평달에는 한 달에 한 번 월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아카데미 있는 달 2달 빼면 10번, 1년에 10번 월 세미나, 그 다음에 아카데미는 5일간 집중, 하루에 8시간씩 5일간 집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장학생 제도가 있으니 혹시 발도르프 쪽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활용을 해 주십사. 뭐 그거고.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하고는 어쨌든 뭐 내가 직접 발도르프 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발도르프는 공부하고 싶고. 그럼 저희 월 세미나 아카데미아 장학생 말고 그냥 우리 유료거든요. 돈 내고 들으면 돼요, 일단. 돈 내고 들으면 되고. 뭐 돈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루 풀로 듣는 거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보통 하거든요. 하루 듣는 게 6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고, 그거 말고 더 싸게 듣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직무연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허가받아가지고, 첫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직무연수 내용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마음대로 정해도 되고, 이게 아마 선생님들은 해당 사항이 있게 될지 없게 될지 제가 그 규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교사들 학교에서 주는 코드 있잖아요. 그거 있으신 분들은 16시간 듣는데 5만 원이에요. 강의 시간 16시간 듣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근데 이마저도 전부 환급이 돼요. 그게 사실상 공짜 강의예요. 사실상 공짜 강의인 직무연수 줌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이동할 필요도 없어. 부산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직무연수가 지금 80%가 진행이 됐고 곧 끝나는데 요 뒤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건 다시 기획해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뭐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될 때 제가 그 정보를 쭉쭉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직무연수 그 주제들 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에 좀 연결되겠네 싶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몇 시간?
감사합니다.